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혜림입니다. 올해 상장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를 빼면 8천억 원가량 후퇴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33곳의 1분기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나 증가한 수준인데요. 문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빼면 오히려 8,33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실적을 제외하면 상장사 실적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면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LG 디스플레이도 영업이익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종목별로 매우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증권사들의 배를 부른다라는 이 주식담보대출이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자만 1조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11조 원을 넘어 올해 들어 1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16년 6조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5조 원 가까이 불어난 액수인데요. 증권사들의 주식 관련 고금리 대출을 둘러싼 비판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시가 불안한 지금 이 대출 금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장 공감대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죠. 시황센터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쪽에서도 기술주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1% 넘는 지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우리 시장 어제 또 상승세를 미리 시연했기 때문에 그를 감안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일중 그래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장중 내내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연점 64%의 플러스권이고요. 2,451선, 오늘 2,450선 회복하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안팎의 플러스권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 아쉬운 부분 포착이 됩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외국인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어제에 이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 특징적입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기관은 786억 원의 순매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어제 무려 1.77%나 급반등세를 연출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 추가 상승 나서주고 있습니다. 0.61% 오름세고요. 871선 부근 오늘 870선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뚜렷한 주요 매수 주체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조금 전에 매수로 조금 방향을 틀었지만 아직까지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외국인 261억 원의 4거래일째 매도 우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어두운 수급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스콜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누적 금액 순입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아주 시원한 반등세 오늘 연출하고 있죠. 8% 급등세. 그 이면에는 특히 외국계의 러브콜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동반해서 좀 반등세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2% 가까운 플러스권입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S 2.38%의 강세고요. 이 밖에 이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인스코비,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순으로 이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계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확인을 해볼까요?
동성제약 동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주가 무려 15% 폭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스크팩 신공장 가동 소식으로 5거래일째 강세 흐름인데요. 오늘 6%가량의 추가 상승 나서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강도 신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스코비는 신약 아피톡스 기대감으로 오늘 추가 상승 연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 기관 쪽에서 매수 강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돼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필록스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HLB, 바이넥스, 제넥신 등 매수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넥스가 가장 크게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10% 가까운 급등 양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팔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순매수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C 코오롱 PI가 오늘 4%대 플러스권 반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신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진기업, 하이비전 시스템, 대주전자재료 등등도 큰 폭의 상승률 안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정보 함께 들여다보셨는데요. 잠시 후에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들여다본 오늘 매수 가능한 종목 공개를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부자들이 가려시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아임존스타 오늘 김건일 차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 금호타이어와 관련한 대국민 호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결전의 날인데요. 운명의 날입니다. 과연 노조의 선택은 어떨까요? 채권단의 자율협약 만료일인 동시에 중국 더블스타 투자 유치에 대한 노사 협상 오늘 시한일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노조가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라는 브리핑의 목소리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에서는 미국의 IT 기업의 공포, 이 버블에 대한 그림자가 드리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이때 생각나시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했던 때입니다. 지금 그로부터 18년 이후 다시 한번 그런 버블의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공포감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만큼 최근에 팔 건 다 팔았나 애플 또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 떨어진 것들 이 정도의 우려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또 우려는 우려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내버리면서 지금 현재 기술주를 막 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서 이런 유출이 된다는 이런 얘기 그렇게 나오면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졌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가 차에 가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사고가 하나 나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전기차가 좀 한번 폭발해버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과도기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계가 지금 현재는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닷컴 버블이라고 버블이 실제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돈을 안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 기우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기술 혁신으로 성장해 온 IT 미국의 기업들의 그 위기에 직면했다.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뭐 테슬라 등등 종목 한 가지 한 가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급상승 관심이 높아지는 면세점주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뭐 벚꽃이 이제 만발할 것 같아요. 오늘도 출근길에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여의도에 보이던데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신세계의 주가가 지난해 10월에 19만 원이었던 것이 34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 넘게 올랐고요. 호텔 신라는 8%가량 올해 들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17%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적 보실게요. 한국관광재기로 실적이 실제로 호전됐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올해 매출 컨센서스가 지난해보다 17% 증가, 호텔 신라도 연간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중국인 1인당 구매액이 약 324만 원으로 121% 성장했습니다. 신세계는 특히 면세사업 외형 확장으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증권사들의 목표가도 계속 3개월 전 대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24%가량 상향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었지만 이 따이공의 효과로 매출은 이렇게 늘어난 이 면세점의 효과, 지금이라도 더 관심 가져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나쁘게 나올 이유치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작년부터 우리는 실제 면세점에 대한 이슈가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미 그 기저효과가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즉 작년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무조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뭐 북한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다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다시 한번 들어와 이게 가능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기저효과 플러스 중국인 효과도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많이 상승의 실수로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세점주 호텔 신라도 4%가량 상승이고요. 특히 신세계는 31만 원 수준의 목표가가 3개월 이후에 지금은 39만 원 가량으로 목표가를 증권가에서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벚꽃 피기 전에 면세점주 주목하자. 오늘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분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이제 솔솔 이런 레포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실적 개선. 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지금 미리 매수할 때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 오늘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목표 주가 31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분할 이후에 삼성전자의 평균 거래량이 일단 그 단기간에 초반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전자 4.2% 수준으로 일단 증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건 일단은 펀더멘털과는 무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가격 상승을 기대합니다. 네, 그렇죠. 자, 움직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펀더멘털 쪽도 사실 너무 쌉니다. 지금 현재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올 초반 하더라도 어떻게 됐었냐면, 그 디램 사이클이 이제 좀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즉, 1월, 2월에 이런 이슈였다. 그렇지만 3월 들어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업사이클이 계속해서 좀 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1, 2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라는 얘기. 즉 결국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액면 분할이 어떻게 된 이 효과입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나라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실제로 매매하시거나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고가의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외국인 기관의 그런 관련된 주식만 됐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귀족주가 아니라 국민주로 들어와라고 이제는 외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귀족주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아마 분할만 되더라도 한 6만 원까지만 가면 어떻게 된다? 바로 300만 원을 찍은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만 원 정도만 가면 6만 원만 300만 원 그렇다. 그리고 만약 7만 원까지 가면 350만 원. 350만 원까지 가도 삼성전자 그렇게 비싼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런 모습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에서 분할이 하면 한 5만 그렇죠. 원 5만 원 살짝 안 되는 정도에 5만 원 좀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6만 원, 7만 원은 굉장히 뭐 쉽게 네, 그렇죠. 네. 이게 일단 300만 원, 막 350만 원 하면 그렇죠. 어렵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분할 이후에 그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제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봅니다. 자, 자세한 삼성전자 증권사 레포트 이야기 잠시 후 대답에서 주목해 주세요. 자, 오늘 특징주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 한 가지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 전인대 중국의 양회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라고 중국에서 밝혔잖아요.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에 우리나라
추배를 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대양재지 오늘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혼합 폐지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로써 폐지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요. 골판지 제조업체의 원가 비중이 작아지는 가운데 택배 박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원직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이론으로 봤을 때 이 신대양재지의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주가는 아주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실적에서 어떤 골드락스라고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많이 오르네요. 지금 현재 네.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재질은 또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 가격은 점점 낮춰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예. 즉 원재료 가격이 낮춰지는데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뭡니까? 이만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질주들에 대한 이런 흐름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32%, 영업이익이 20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 눈에 그렇죠. 네네. 띄네요. 네, 이 핵심 이슈에 따라서 주가 향방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옵니다. 부대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